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기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기온과 해수면 상승, 심각한 가뭄 등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동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오늘 매거진 시간에는 기후변화에 적응해가는 동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태풍까지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사람들도 힘들지만 동물들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예, 사람들은 뭐 온도가 오르거나 내리면 뭐 난방을 하거나 냉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또 태풍이 올 때는 대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터전을 유지하거나 갇혀 지내는 동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네. 최근 발생한 폭염으로 축사나 양계장 그리고 양어장에 동물들이 집단 폐사한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야생동물이라고 다르지 않은데요. 네. 생태 환경이 비교적 좋은 곳인 중남미 지역에서도 양서류가 급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양서류 피부에 사는 곰팡이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수면이 상승해서 작고 낮은 섬에 살고 있는 포유류들도 사라지고 있고요. 서식지가 점차 사라진 남극의 황제 펭귄의 수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북극권의 술록은 지난 16년간 체중이 12%나 줄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그렇군요.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동물들이 이제 적응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네. 어떤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나요? 모든 생명은 환경에 적응해 나가요. 그렇죠. 야,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렇게 변해야겠구나 하고 맘먹고 변한 건 아니죠. 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돌연변이 가운데 환경에 더 적합한 개체들이 더 많은 먹이를 먹고 더 많은 자손을 남기기 때문에 그 생명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영화 해리포터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흰 올빼미 기억하실 거예요. 예. 흰 올빼미는 북유럽에 사는 올빼미인데요. 색깔은 흰색에 가까운 회색입니다. 눈 덮인 지역에 사는 올빼미에게는 아주 흰색이 생존에 유리한 색깔이죠. 그렇겠네요. 이제 북유럽에서 점차 눈 덮인 지역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흰 올빼미의 색깔이 점차 갈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주에 살고 있는 이제 목도리 앵무새도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동물 중 하나인데요. 어떡해요? 날개가 최근 45년 동안에 5mm 가까이 더 커졌어요.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상승하자 체어를 더 발달하기 위해서 날개가 커지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져서 목도리 앵무새의 날개 크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렇게 기후에 따라 동물의 신체 기관 크기가 달라지는 걸 앨런의 법칙이라고 한다면서요. 예, 앨런의 법칙이란 1877년에 조엘 SF 앨런이라는 생물학자가 정립한 법칙인데요. 이 법칙에 따르면 기온이 낮을수록 열을 체내에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말단의 길이가 더 짧아지고요. 기온이 높을수록 열을 배출을 잘하기 위해서 몸의 말단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온동물들은 추운 곳에서는 말단이 작고 더운 곳에서는 커요. 그러니까 사막 여우에는 귀가 크잖아요. 네. 또 팔과 다리의 길이가 길거든요. 네. 또 북극 토끼는 귀가 작고 몸이 또 팔다리가 짧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또한 요즘 살고 있는 아프리카 코끼리 귀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추운 곳에 살면서 온몸에 털이 덮였던 매머드의 귀는 거의 없는 것처럼 작았습니다. 오. 이런 현상들을 보면 현재 지구가 전체적으로 더워지고 있으니까 새와 포유류 같은 항온동물들의 귀와 날개는 점차 커지고 팔과 다리는 점차 길어질 것이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죠. 그렇군요. 지금 귀하고 팔다리 길이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갈라파고스 제도 같은 경우에는 가뭄 때문에 새 부리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1973년부터 그랜트 박사 부부가 예. 갈라파고스의 19개 섬 가운데 외부 영향이 아주 적은 섬인 데프니 메이저에 있는 모든 핀치들을 다 잡아가지고요. 네. 몸의 크기와 부리와 치수, 생년월일, 심지어 가족관계까지를 다 기록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랜트 부부가 새를 잡아서 0.1mm 단위까지 측정하면서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 핀치새의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부리였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파먹고 사는 중간 땅 핀치는 부리가 크고 두터워야 유리한데요. 1976년 가뭄 때 중간 땅 핀치들은 부리 폭이 1.5mm 차이로 살아남느냐 죽느냐가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1986년 중간 땅 핀치의 부리폭의 평균이 8.86mm였는데요. 네. 예. 이에 비가 많이 오자 먹이가 풍부해졌고, 그러니까 그랜트 부부는 핀치새의 부리폭이 내년에는 더 길어질 거다. 8.74mm로 줄어들 거라고 예측했어요. 네. 그러니까 먹이가 풍부하면 부리가 가늘고 작은 핀치들도 충분히 먹이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겠죠. 실제로 1987년에 측정해 보니까 중간 땅 핀치의 부리의 평균 폭이 8.74mm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로 봤을 때 가뭄으로 작은 씨앗이 고갈되면 큰 부리를 가진 개체만 살아남아서 집단의 부리의 크기가 평균적으로 커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말씀하신 핀치새처럼 이렇게 모든 동물들이 다 기후변화에 적응을 해나가면 참 좋겠는데 예. 그렇지 않은 동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극의 펭귄은 지구의 온난화로 이제 빙하가 줄어든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방법이 없거든요. 급격하게 자기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서서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남극의 킹 펭귄의 개체 수가 불과 36년 사이에 90%나 감소한 것도 지구 온난화와 관련이 있죠. 영화 니모로 유명한 흰 동가리라는 물고기 있잖아요. 예. 해양이 산성화되면서 냄새 맡는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의 터전인 말미잘을 잘 찾지 못해요. 또 호주에 살고 있는 코알라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주 식량인 유칼립투스의 이파리의 영양가가 떨어졌어요. 예. 또 북극여우, 흰돌고래, 벨루가, 황제 펭귄, 장수거북 역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요즘 폭염 때문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변화인가요? 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예. 이게 살이 찌겠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그 기후 변화가 계속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막을 수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다 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는 결국 우리가 만든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만 바뀌면 돼요.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 배출로 온실 효과가 증가하고 있고 또 플라스틱 배출하면서 건강한 삶의 터전이 막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모두 살기 좋은 환경에서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 이산화탄소와 플라스틱 배출을 줄여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장바구니와 개인용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닐봉지와 일회용 컵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렇죠. 또한 국가에서는 국립생태원이라든지 국립 생물자원관 같은 곳에 더 많은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멸종 위기 동물들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이렇게 생태계를 건강하게 되돌리는 일이 일상 속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이 와닿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